한효주의 빌런 변신과 전작의 열린 결말의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화제가 된 독전2. 하지만 병맛이 되어버린 독전2. 왜 병맛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리뷰를 통해 스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포고 자시고 의미 자체가 없을 정도로 스포를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네요. 독전 1을 안 보신 분 빼고는 그냥 보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독전 2는 전작 열린 결말의 엔딩의 약 30일 이전의 시간대로 독전 1의 확실한 엔딩과 왜 그런 엔딩, 즉 결말에 대한 서사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전작의 각본이 짜임새 있지도 않았고 엔딩 역시 개인적으로 생뚱맞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열린 결말로 나름 이슈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잠깐. 굳이 슈리딩거의 고양이처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편의 각본이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엔딩에 초점을 맞추면서까지요. 독전의 영어 제목은 빌리벌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독전 1은 누가 이 선생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선생이 반전 포인트였다면 독전 2는 자기의 신념과 목표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같은 엔딩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그려간다? 정작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내용을 보여줄지 전작과 결이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독전2의 4명의 주인공 중 원호는 이 선생의 실체를 확신하며 진짜 이 선생을 잡고 싶은 자로 나오며 이 선생 아직 건재합니다. 영락은 이 선생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은 자, 진짜 이 선생이 있는 곳으로. 브라이언은 이 선생이 되고 싶은 자로 나옵니다. 오늘 이후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큰칼 한효주는 이 선생을 지켜주고 싶은 자로 이 선생으로부터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는 캐릭터죠. 이 선생님을 귀찮게 한 놈들은 숨통을 끊어줄 거니까. 이 4명의 주인공이 각자 자신의 믿음을 위해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원호는 왜 이 선생에 집착하고 잡고 싶어하는 전작의 개연성보다 훨씬 개연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저 멤먹 없이 쫓는 모습만 보여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더 집착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거지같은 연출과 각본의 부재로 캐릭터가 붕 뜨게 되었습니다. 경찰차! 야 어디냐? 거기에 영락의 미지근한 캐릭터성과 극중 행보는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것을 떠나 전편의 영락이 맞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도저도 아닌 평범하게 그려졌죠. 배우 교체를 떠나서 캐릭터 자체가 다르게 보였을 정도니까요. 후반부 전까지 질질 끌려가는 부분이 이 선생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라고 나오지만 그냥 질질 끌려다닌 매력없는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전작보다 못한 연출과 연기로 유준열 배우가 보여준 매력과 반전미가 정말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호와 영락과의 케미도 사라져 따로 노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나마 차승원 배우의 브라이언 캐릭터는 자신의 믿음에 맞는 연출과 연기를 보여준 유일한 캐릭터였네요. 할렐루야. 그것도 마지막에 감독의 흐지부지한 연출로 빛이 발했지만요. 마지막 큰칼 역의 한효주는 정말 아쉬운 캐릭터였는데요. 배우 한효주의 파격적인 변신을 이렇게 소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포스 있는 등장과 연출, 그리고 연기까지 다 좋았지만 큰칼의 서사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점점 평범한 빌런이 되었습니다. 강하거나 잔인한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연출이 미비하거나 없었고 과거에 집착하는 신 자체도 너무 평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분장이라도 과거 어린 시절의 주근깨, 상처를 깨끗하게 보여주었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선생에게 집착해 외모가 변하는 연출 없이 하염없이 똑같은 모습과 연기를 보여 그냥 매력없는 미친 빌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감독이 한효주 배우를 싫어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예전 뷰티 인사이드를 연출한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특히 병만 액션씬의 연출을 보고 있으면 다음 작품인 부활남의 투자회사가 불쌍할 정도네요. 정직한 컷 편집, 액션 연결이 안 되는 어색한 연출과 카메라 앵글 등 다음 작품도 액션 영화인데 정말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믿음과 별개로 감독은 가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을 중심으로 원호는 집착으로 인해 동료의 가족이 파괴되었고 영락은 가족의 의미를, 큰칼 역시 가족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의미 전달 없는 연출을 보여주었죠. 캐릭터를 못 살린 각본의 문제와 병만 연출, 배우들의 미친 연기와 강한 자극적인 연출의 장점이 하나도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엔딩이 과연 감동적이거나 관객들에게 간접 이입을 통해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슈리딩거의 고양이처럼 확인해봤자 공허함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원호가 노르웨이의 집으로 들어설 때 농아남의 어두운 연출로만 봐도 새드 엔딩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죠. 전편의 농아남의 밝은 분위기와 상반되는 분위기로 전편 같은 엔딩이 아닌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결말, 더 최악은 엔딩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이 올라올 때 연극의 커튼콜 방식으로 연출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방식이 배우의 마지막 등장 모습으로 죽은 배우들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후 김주혁 배우의 추모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출은 최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주혁 배우의 추모 앞에 죽은 등장 배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영화의 이미지성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엔딩과 최악의 크레딧, 독전2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죽었어요. 그렇지, 공식적으로는. 근데 너 안 죽었잖아.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은 독전2를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과 저와 같이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의 답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로빙 CG였습니다.